텐트를 잘 쳤습니다. 혼자 치는데 조금 오랜만에 치니까 숙달이 안 되고 방향도 틀어지면 약간 시간 오버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치면 혼자 오토 텐트니까 조금 겨울에는 뭐 탑 같은 거 쓸 필요 없어서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겨울에 그 혹시 환기 부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을 주무실 때 꼭 반드시 그 안쪽에 창문 하나 상단 부분을 일정 부분 열어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벤틀레이션 환기구 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닫더라도 이거 하나 열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쪽도 문을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인자 텐트가 이렇게 확정된 공간만큼이 더 이렇게 나옵니다. 저 폴대가 꼽힌 데하고 요만큼 한 30cm 지름 폭은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패턴을 하나 더 이렇게 해놔서 바람에 펄럭거리지 않게 간단히 조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혹시 야외에서 오토 텐트를 가더라도 여기 이제 그 뭐라나요, 그 웨빙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게끔 텐트를 그리고 반듯하게 고정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 처음에 그 이너 텐트를 치고 저도 애를 먹었던 기억이 뭐냐면은 방향을 이 겉에 그 플라이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몰라서 헤맸던 경우가 있어요. 우선 길게 쭉 펼쳐놓고요. 이 벤틀레이션만 먼저 찾으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트 쪽으로 오게끔 반대 방향으로 들어와서 얹힌 다음에 쭉쭉 내리면은 그 문이 여러 개 하라 할지라도 헷갈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너 텐트 쪽에 이쪽은 다 창문이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돼서 그 타프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확히 폴대를 세우면은 그 개방감을 확실히 열어가지고 그늘을 수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연결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 색깔 부분 위에 보시는 부분만 보시더라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쪽은 매실로 있고 안쪽은 원단에서 밑에서부터 쭉 올려서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해서 쭉 가보면은 이렇게 그늘막처럼 문 개방감 있게 그늘막으로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여름에 제가 써봤더니 여름엔 플라이가 없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아무리 해가 뜨겁다 하더라도 이걸 덮으면은 그 복사열이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더 뜨거워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예 그냥 이거 대신에 아예 그냥 타프를 하나 치는 게 낫다, 아니면 나무 그늘 밑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짐을 다 집어넣고 다시 정리하고 세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가방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가방에다가 이 밑에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 캐리어를 쭉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에다가 내장물을 제가 팩킹할 때 쓴 걸 쓰고, 물론 오토 캠핑이죠. 그리고 요 위에다가 매트, 뒤에 보시면 발포 매트, 그 에어 매트도 저도 몇 개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또 있습니다. 추우면은 그 위에다 깔려고요. 근데 그걸 뭐 들고 다니거나 막 짐을 여러 개 막 하기 귀찮아서 여기다 담아서 놓고 다닙니다. 요 안에 좋은 거는 여기다 놓고, 그냥 요게 텐트가 이게 길어요. 저 텐트가 폭이 한 1m가 좀 넘습니다. 그 가로가. 그러니까 그걸 또 들고 무게도 또 한 10kg가 넘어가니까 조금 차를 세워놓고 캠핑장 올 때까지 되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차에 놓고 거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매트 포개고 텐트 포개고 이걸로 쪼매서 이렇게 딱 도착 해갖고 끌고 옵니다. 물론 캠핑장마다 뭐 리어커를 빌려준 데도 있고 뭐 있는데 없을 경우는 그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특히 지치고,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방 요거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뭐 제가 우연찮게 보면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형태의 바퀴가 네 군데가 캐리어처럼 안 돼 있고 그 한쪽만 있는 거 거기 끌고 가는 여행용 가방, 대형 여행용 가방 치면은 이렇게 손잡이 쭉 빼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저렴한 것도 있는데 저렴한 걸 샀더니 특히 할 때 차 있을 때 이쪽하고 이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뒤쪽에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바닥에 놓다 보니까 밑에 바닥에는 이렇게 받침도 있고 원단이 되게 튼튼한 바퀴 보이시죠? 네, 튼튼하고 좋습니다. 앞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지퍼가 있고요.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혹시 몰라 추울 것 같아서 이 잡식 매트
혼자 오는데 그래도 완전 가족들하고 온다라는 걸 기준으로 장비를 한번 챙겨봤어요. 그래서 자충 매트를 저희 가족이 4명이라서 원래 4개인데 하나는 이게 물에 뜨더라고요. 자충 매트 에어다 보니까 거기서 물놀이 장에서 그 가까운 캠핑장 옆에 물놀이장 있길래 거기다 띄워놓고 침대 튜브처럼 쓰다가 이게 압력이 확실히 그 일반 이제 물놀이용 튜브하고는 틀려서 그런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버리고요. 지금 3개 남아있고요. 이건 저가형 자충 매트입니다. 10,000원 조금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저도 사고 조금 약간 너무 저기 저가형을 사다 보니까 베개도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속가게도 있고 편하긴 한데 이걸 써보실 분은 그 5T짜리 정도 오토캠핑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바람을 불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홈 위로 이렇게 크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말고 요거보다 조금 가격적으로 2만원, 3만원대의 자충 매트 좋은 게 많으니까 그게 있으면은 돈을 좀 조금 더 들여서 그걸 구매하시라 권해드리고 싶고요. 요 구멍이 하나짜리, 2개짜리인데 저는 2개짜리는 안 써봤는데 하나짜리 쓰더라도 큰 뭐 지장은 없습니다. 아마 압축할 때 바람을 더 쉽게 빼고 안 빼고의 차인데 지금 차분하게 오래 시간 안 걸리거든요. 정리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내버려 두면은 제가 알아서 풀어주고, 요거는 딱 하나 좋은 거 베개가 별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바람을 풀어서 베개로 쓸 수 있다. 단 그 땀이 많으신 분은 여기에 이제 배구 잡으면 다음날 여기가 검해져요. 땀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쓰실 때 팁 하나 드리면은 수건 있죠, 수건. 네, 수건을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서 얇은 천 같은 거를 위에 이렇게 얹혀서 쓰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은 뭐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좀 쾌적하게 혼자 왔지만 미니멀이 아닌 그냥 편한 캠핑. 들고 올 때 힘들었는데 이 가방 안에 다 들고 이 정도 장비에 준비하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체력이 되고 백패킹 장비도 따로 갖고 오긴 했어요. 그래서 체력이 되면은 백패킹 장비도 로만 한번 작은 그 텐트로만 해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요즘 인기 있는 그 마약 침낭 3,000g짜리. 예. 근데 요거 인터넷 그 LMR인가요? 그 검색해 보시면은 이 안에는 충전재가 거의 털이 완전한 더위털이 아니고 그렇게 갈아서 만드는 농구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뭐 다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고가의 걸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한번 야외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쓸 때는 이걸 다 탈의하고 써봤는데 되게 따뜻하고 푹신하고 좋더라고요. 단 이거 처음 구매하시면은 기침이 난다 어쩐다 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랬었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 공장에서 제조하는 그 공장 환경이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이걸 계속 만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싶어서 이거를 그 베란다에다 놓고 툴툴 털어가지고 살짝 그 빨래 건조대 있죠? 거기다 올려놓고 툴툴 털고 하루 정도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끔 바람이 이제 밖에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통하게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방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제가 써봤는데 그때부터는 먼지 목이 아프고 뭐 컬컬하거나 뭐 먼지가 난다거나 하는 거는 못 느꼈어요. 지금 요거는 뭐 일반 침낭 3,000g짜리 벅다운을 쓰려면 가격이 뭐 한 몇십만원씩 하죠. 근데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솔직히 가격이 싸니까 10분의 1 가격 수준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오버 스펙인 것 같아요. 3,000까지 산 게 경험이 없었는데 대부분 그 동계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1,500g 정도 저는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써도 물이 없다라고 보통 리뷰들 많이 하셔서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접이식 알루미늄 테이블. 원래 그 제가 전에 쓸 때는 이렇게 판으로 된 거 있었어요. 그 판에서 이렇게 쭉 펴서 다리 내리고 쓰는 그 테이블 썼는데 차에 실으니까 굉장히 좀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크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걸 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2개를 피면은 4명이서 앉기는 굉장히 좀 넓죠. 위에서 취사도 할 수 있고 이 정도. 근데 막상 그렇게 쓰다 보니까 좀 작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시 테이블 사서, 이거는 뭐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브랜드가 있는 것과 브랜드 없는 것과의 차이인데, 물론 뭐 AS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겠지만, 그냥 일반 저처럼 오토 캠핑을 가족들하고 뭐 위험하지 않은 정말 오지가 아닌데 편하게 쓰시는 데는 뭐 가격 저렴한 거 쓰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이 판이 알루미늄인가요? 이 검증해서 옛날 그 두루마리 그 서류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큰 것까지 담고 있는데, 또 크게 가면은 부피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저는 중간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요 위에 그 원단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더 이제 또 보니까 작고 얇아지니까 둘둘 말아서 뭐 쓰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요거는 무겁더라도 금속 재질로 산 이유는 딱 하나인데, 위에 뜨거운 남비를 가열되어 있던 남비를 바로 올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피는 좀 나가더라도 이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흘려도 닦기 되게 편하잖아요. 예, 쓱 그냥 문지르면 물티슈로 문지르면 이렇게 딱 밑에 고정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만 맞춰주시면 여기 홈이 있습니다. 또 고정하는 홈이 여기 홈 쪽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아까 허리에 제가 잡고 있던 거, 이거는 그냥 일반 옆에 집에서 있던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 크로스백에다가 집에서 쓰던 망치, 이게 좀 무겁긴 무거운 것 같아요. 일반 그 캠핑용 망치보다는 좀 길어서 잘라버렸어요. 잘라서 이렇게 대충 줄 묶어서 쓰고, 전에 요거 좀 더 긴 거 있어요. 그 팩이 한 30cm짜리 그 타프시된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이 텐트 칠 때 그걸로 처음에 갖고 다니니까 무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이 자체가 원래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향착오도 있었고 와이팩이라고 가벼운 경량팩을 이 텐트에 다 했더니, 또 이 부피가 크고 바람 맞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팩들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작은 텐트 같은 건 상관없겠는데, 이런 큰 텐트들은 저는 이게 안전하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입고 다니면서 그 가방 따로 만들 필요 안 주면 그냥 옆에서 허리 차고 다니셔도 되고, 옆에 그냥 벨크로 해갖고 허리색처럼, 집에 있는 허리색이 있으시면 허리색 좀 큰 거 하셔도 되고, 가방 그 어깨 매는 끈을 쭉 줄이시면 허리에 걸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걸쳐서 쓰셔도 무리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다 텐트 안에다가 다 놓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이렇게 볼까요? 그 플로백, 이걸 산 이유는, 이거 시중에서 뭐죠, 그 플라스틱 재질로 있는 플로백도 있고 많이 있는데, 부피 때문에 차에 뭐 이것저것 놓다 보면은 혼자 가면 상관없거든요. 가족끼리 갈 경우는 준비할 게 많죠. 특히 뭐 여름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봄, 가을 이렇게 겨울 같은 데 올 때는 뭐 침낭이다 못하고 그 트렁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플로백 을 준비하고, 뭐 디팩, 그러니까 배낭으로 치자면 뭐 백패킹으로 치자면 디팩 같은 기능도 해서, 물통도 처음에는 이 샤워기 물통을 처음에 썼었습니다. 되게 좋아요. 가격도 싸고, 물 넣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호스 나무나 이런 데 걸어가지고 샤워할 때 쓰기도 하고, 물을 내릴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쓰고 나서 접어도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쓰다가 이거 뭐 시중에 있는 거 구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무가 없으면 걸 데가 없어요. 땅바닥에 놓으면은 물을 이렇게 마실 때 들어야 되는 좀 불편함도 있고, 이런 데 올려놔도 좀 뭔가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두고 여기서 물 담아서 이런 테이블에 올려놓고 살짝 들어서
이걸로 약수도 할 때 많이 쓰시죠? 예, 요거 부피도 뭐 차이 없는 것 같아갖고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파우치에다가 안에 수저통 있고, 그리고 내려서 꺼내볼게요. 네, 코펠 벌써 쓴지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삼성 5, 6인용 코펠. 코펠은 여유있게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4명이다 그러면은 4, 5인용이 낫고, 3명이다 그러면 3, 4인용. 여기서 밥그릇이 4개가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 또 오더라도 여유 또 밥그릇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뭐 프라이팬하고, 그 다음에 작은 코펠하고 이렇게 다 있는 코펠이고요. 그 다음에 네, 어디 가나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물티슈. 그리고 전에 큰 버널 브루스타를 썼었는데 아유 그것도 부피가 굉장히 커서 이제는 그냥 버너. 이걸 제가 잘못 샀 경험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꼭 꼭지를 꼭 보고 이게 부탄가스가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런 부탄가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동기에는 뭐 이소가스를 쓰기도 하는데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안 맞아요. 부탄가스하고. 부탄가스 꼭지는 이렇게 생겨있고 안 돼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답터가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답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연결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기왕 사실 거면은 이게 저는 가족들하고 어디 가거나 할 때는 이 호스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꼽게끔, 물론 거기다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세트로 되어 있는 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회 되면 나중에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바꿀 생각이고, 지금 뭐 이거 쓰는데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좀 불안해요. 이렇게 해서 요리할 때 올려놓으면은 여기 높다. 춥다. 난로가 뭐지? 우드 스토브 잘 타고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와서 딱 좋은 거는 정치 구경하고 하늘 보고 약간 그러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은 지펴놨는데 추워가지고 우선 커피를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 와서 제일 재밌는 거는 뭐라 그럴까, 집에 있을 때는 모니터에 앉아있을 시간이 많죠. 가족들하고 아이들이 크면은 야기에서 좀 줄어들고 뭐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기 텐트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가 있는 곳은 여기 D구역인데, 여기 보시면 이 시간에도 이렇게 텐트 갖고 오셔서 뭐 오토 캠핑
저런 차는 저 바깥에 보시면 저 주차장이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화로는 필수인 것 같아요. 예, 불멍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고, 사실 저기 화로하고 불멍한다고 해서 잘 따뜻하진 않습니다. 야외에서 치면은 텐트 안에서 어떤 화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춥습니다. 이럴 때 올 때 필수품은 자녀들을 데리고는 가족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꼭 그 롱패딩, 예, 그냥 그 밑에를 전체적으로 덮고 안 덮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강이 보일 줄 아는데 밖에 보면 한강은 보이지 않고요. 오늘 저 유독 저 반짝이는 거 하얀 거 보이시죠? 저게 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는 아닌 것 같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누구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별이 한두 개씩은 그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쪽은 강변북로, 왼쪽이 일산으로 가는 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성산대교 쪽 방향이고요. 위에 불이 있는 거는 아마 저기 제가 얼추 알기로는 그 하늘공원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캠핑장이 있다 들었는데 저기는 아직 못 가봤고요. 예, 굉장히 넓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에 운영하는 걸 진짜 알았더라면 더 자주 왔습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또 차 타고 쭉 오다가 바로 여기 난지 공원으로 들어오면 바로이기 때문에 차 세워놓고도 바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멀지도 않고 한 100m? 예, 쭉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길이가 100m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할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쓰는 칼인데요. 모라라이프라고 되어 있고, 다른 칼인데 제일 그냥 무난하고 두툼하고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쓰는 거 그냥 칼집도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다 이렇게 밴드로 붙여갖고 이게 아예 빠지지도 않게끔 고정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딱 하고 걸리기 때문에 더 쓰는 거 좋은 것 같고요. 이거 쓰는 이유는 일반 그 요리할 때 쓰는 과도로는 얇아서 이런 나무 같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도끼를 따로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통 덩어리를 하나 두면은 안 타죠. 안 타가지고 번개판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젓가락보다 조금 두꺼운 사이즈로 해서 먼저 부드럽게 치게 되면은 불이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붙은 다음에 이제 큰 거를 집어넣어도 사실 상관이 없죠. 이런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가격도 10,000원 중반대. 이것도 뭐 가격이 여기서 좀 디자인이 바뀌고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더 높기도 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그냥 베이직하면서 여기만 다를 뿐이 칼 자체는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용하기도 좋고 칼집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길이도 딱 좋고 잘 빠지지도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싶어서 그냥 테이프를 감아서 이렇게 고무줄, 머리끈 집에서 쓰는 고무줄 있죠? 이렇게 여기다 거는 요 폼이 있어갖고 걸면은 이렇게 잘 안 빠지게끔 이렇게 걸어서 더 한번 여기 이제 허리띠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멜 수 있게끔 걸 수도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다용도로 쓰는데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 좀 깔끔하고 공유해드립니다.
예, 텐트 쳤는데, 김이 보이시죠? 김은 좀 납니다. 근데, 아직 뭐 춥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바지 얘기. 지금 요게 제가 그냥 일반 등산 바지, 기모가 들어가 있는 등산 바지에 속에 네일 하나, 약간 그 타이즈 형태의 네일 하나 입었는데, 그게 춥다라고 느끼잖아. 이보다 사실 바람 불고 그러면 사실 추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름에 보통 입는 그 얇은 추리닝, 그러니까 타이즈 너무 붙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일반 그 이런 추리닝 바지, 이제 추우면 갈아입으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우무 바지는 입기 전에 한번 이걸 한번 더 착용해보고 활용해보고, 이거 부족하다가 한번 우모로 한번 준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보드복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입던 건데 이런 형태입니다. 보드복 입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질이 뭐 잘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 빳빳한, 대신 이제 단점은 무게가 무겁죠. 예. 대신 방수되고, 스키복이다 보니까 어떻게 긁히거나 했을 때는 보통 우모복 같은 건 이렇게 얇지 않습니까? 소재가 그거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내구성이 강한 소재다라는 부분. 뭐 주머니나 이런 것들이 밖에 다 일반 약간 이렇게 밀리터리 복장 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지퍼는 이쪽에서도 열 수 있고, 이렇게 여기 다 끌어올려서 그 일반 옷 위에 그냥 바로 입고 벗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상태로 지퍼가 그 옆에 라인 따라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저기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다리는 데까지. 그래서 옷을 많이 껴입었을 때 좀 허리가 뭐 꽉 낀다 그랬더니 이건 그냥 어느 정도 내려서 이 상태로 이렇게 넓게 입을 수도 있고요. 벗기 편하다는 거, 예, 입고 벗기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안감을 보면은 예, 두꺼운 원단에 한 겹, 두 겹, 밖에 거, 안에 거, 그 다음에 이게 그 망사 형태에 돼 있어갖고 이 정도,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뭐 기모가 또 들어있는 것도 있거나 아니면 뭐 폴라포리스 같은 게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피부에 닿는 저항력이 좀 줄어서 활동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아까 말씀했던 그런 요 추리닝 바지, 예, 요거 입으면은 예전에 저기 눈 오고 그럴 때 스키장 갈 때는 저는 항상 이거 입을 거였는데 춥지 않았어요. 이런 형태 요 정도만 입고, 아니면 그냥 그 안에 요거보다 좀 더 춥다 싶으면은 안에 그 기모가 있는 약간 그 말랑말랑한 소재 등산복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고 이렇게 입어도 시원이 안에서 많이 보호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무복 입으면은 그냥 그 하나로만 만약 입게 될 경우는 착용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저는 뭐 비교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아이템도 있으니까 활용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스노우보드 하단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 이렇게 넓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발에 걸리기도 하고 불편해요, 사실은. 스키 부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옷인 거임은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도 이렇게 이 안쪽에 고무줄로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토지처럼 눈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것도 있는 건 불편해서 전 잘라버렸고요. 이거 방수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기능까지 고려했을 때는 스페이스까지도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안 생각을 해보고,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너무 넓은 부분은 이렇게 일정선 접었고, 이 부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기 흉할 수는 있지만 바느질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걸을 때 너무 지장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몇 군데 포인트만 해서 이렇게 접어놨는데, 뭐 뜯어지거나 하지도 않고 튼튼해요. 예. 이 정도만 접어서 입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폭을 좀 맞춰주고, 네, 뭐 주머니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바지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에 요 옷을 갈아입을 건데 착용해보고 또 불편한 점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잘 때 요걸로 갈아입고 자려고 그러죠. 요 옷보다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면은 이걸 해보라고 저도. 근데 사실은 가격 제가 스키복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들하고 브랜드는 마찬가지겠지만 우버도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내구성 쪽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품에다가 소개 뭐 입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착용해보고 후에 여러분께 말씀하고, 또 이거 브랜드는 뭔지 몰라요. 그 예전에 산 거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그냥 그때도 아마 인터넷에서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인터넷이 할인점인지. 단점은 지금 이 정도 부피의 우모복이라면 이거보다 아마 더 압축이 되겠죠. 무게도 훨씬 더 가벼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좀 있다 라는 부분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실내에서 보여드렸던 그 뭐죠? 스토브. 예. 이번에는 이제 부탄가스에다가 어답터가 있고, 이렇게 버너, 스토브 있고, 이렇게 얹혀가지고, 지금 날씨가 차니까 부탄가스 역시나 그 날씨가 차면은 뭐라 그러나요? 약하죠. 화력이. 그래서 불구하고 이게 난방용으로 전체적으로 열은 굉장히 따뜻하고요. 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커피물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화력이 직접 된 것처럼 화력이 세진 않습니다. 약간 따뜻한 정도, 온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기가 옆에도 온기가 있고, 물론 텐트 안에서 실내에서는 쓸 수 없겠지만 이렇게 전실 정도 환기가 되는 라는 가정하에 쓰는 거는 그리 나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전실에서 이걸 뭐 리빙쉘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텐트 안에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연결된 텐트가 있고 한 공간, 예, 안에서 한번 약간 공기를 좀 하려고, 따뜻하게 하려고 지금 작동을 시켜 보았습니다. 예, 이걸로 따뜻하게 맛있게 커피물 끓여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옛날 버너죠, 황동 버너. 거기다가 우드 스토브를 얹혀서 지금 난로처럼 지금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텐트가 보통 오토캐피 같은 경우는 난로죠, 무슨 난로인가요? 파세코? 예. 근데 굉장히 부피도 크고 차에 넣고 다니려면 또 여러가지 또 기름이다 보다 양이 많죠. 예전에 쓰던 황동버너 자주 쓰진 않습니다. 저도 무거워서 갖고 다니는 용도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 황동버너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우드 스토브 얹혀갖고 하니까 그렇다고 왜 난로만큼 이렇게 큰 열을 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훈훈한 정도, 따뜻한 정도, 가까이 갔을 때 그 정도고요. 지금 위에 얹혀놓은 우드 스토브가 가열되는 열기를 봤을 때는 요 위에 간단한 이렇게 커피물 정도, 예, 이 정도 불빛을 해서 이렇게 얹혀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서 커피물 정도는 이렇게 해서, 예, 끓일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물을 얹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니까 바로 막 가스 스토브에다 바로 얹혀갖고 물을 끓이는 거는 뭐 한 2~3분 정도면 바로 끓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끓는 게 되게 더뎌요. 대신 이제 그래도 팔팔팔 계속 끓는 게 아니고 김이 나는 정도, 예, 그 정도 유지하면서 물이 데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기 위에다 얹혀가지고 프라이팬 얹혀갖고 오리고기를 구워 먹어봤는데, 예, 그런 조리는 가능해요. 열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황동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 오토캠핑 같은 경우에는 차 한 캔을 뒀다가 뭐죠? 이것도 연료를 결과적으로는 구하려면 또 이렇게 좀 번거롭죠. 하긴 하지만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싶어서 저걸 저쪽에다가 이걸 넣고 잤어요. 처음에 신어보면 어떻게 더 괜찮을지 모르고 이거 1500짜리 춥더라고요. 바람도 막 솔솔 들어오면서 하다 그래도 그 했던 오버스펙 3000g짜리 LMR 그거 다 들어왔는데 이거도 헤비 들었어요. 이거 바닥은 그냥 그 텐트 바닥에 그 매트 하나 깔고 대충 매트 이거 깔고 잤는데 바닥에서 뭐 한기가 올라온다거나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나갔던 거 같구나. 좀 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거 백프팅 어저께 하고 갔다가는 밤에 얼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텐트 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밤새 눈이 조금 왔어요. 이제 하얘졌죠? 이제 철수를 하려고 주변이 눈이 툭툭 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부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고생스럽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캠핑 백패킹 저처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저는 전문가 아니라서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내가 짐이 어떤 게 좀 부족했고 어떤 걸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컸던 거는 침낭은 확실하게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다른 난방 잠잘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네, 패킹이 다 끝났습니다. 쓰레기 봉지, 그 다음에 바퀴 가방. 저거 바닥에 너무 흙이 막 묻어가지고 청소하기 또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가방 위에 지금 다 집어넣고 매트하고 텐트하고, 사실은 이쪽에 보이는 가방 하나, 갈색 가방 위에 매트하고 텐트만 있는 게 사실은 제 평상시 오토캠핑 가는 일체예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죠. 거기에 난로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의자가 빠져 있죠. 의자, 접이식 의자는 필요한 것 같아요. 부피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접이식 의자 한두 개 정도는 지금 집에도 그냥 일반 캠핑 의자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무겁더라고요. 부피도 크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준비하고. 저쪽에는 백패킹 그 장비를 같이 챙겨왔어요. 따로.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캠핑 갔을 때, 물론 텐트는 기본적으로 오토 텐트 기준으로 쳤지만, 그 안에서 한번 백패킹 상태에서 한번 내가 좀 이런 밤에 잤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다른 건 없는데, 침낭. 예. 매트를 그냥 사실은 이제 일반 매트에다가 우레탄 매트에다가 자충 매트만 깔고 잤는데 내가 뭐 한기가 올라온다는 건 사실 못 느껴요. 물론 여기 기온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제가 뭐 영하 4도였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위에서 오는 어떤 내부에서 오는 밖에서 오는 한기들. 그리고 침낭을 안에 이렇게 외줄 조여매고 안에 푹 들어가서 주무신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그 한기가 굉장하더라고요. 아주 추운 한기가 아니더라도 잠을 편하게 자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인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는 보통 이런 경량 자켓이나 이걸 입고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바지는 제가 스키복을 한번 찍지는 못했는데 그걸 한번 입었다가 후회를 했어요. 무겁고 생각보다 활동할 때는 모르겠는데 잠잘 때 이렇게 입고 딱 착용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피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절대 좋지 한번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캠프 잘 마치고 새벽에 눈이 좀 많이 왔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이 오지는 않고요. 조금 오다가 지금 그쳤습니다. 예, 해가 뜨는 거 보니까 눈이 이상 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캠핑 잘 하고 갑니다. 여기는 난지 캠핑장. 여러분도 백패킹을 하시려는 분 무조건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저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와서 백패킹 기준으로 한번 여기 하셔도 좋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기보단 꼭 잠을 자는 캠핑 말고 왔다가 저녁에 밤늦더라도 입장료만 내고 피크닉 이렇게 즐기는 코스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아직은 어제 추워서 화장실을 소변을 한 5번을 본 것 같아요. 예. 아주 영하 10도 이런 날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백패킹 가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갈 때마다 매번 좋아요 많이 눌러오고 구독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